반갑습니다. 예, 어,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저도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기라성 같은 스님들 오셔서 아주 명상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스님 생활을 또 오래 하시고 또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배울 수 있는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쁜 시간 내어 오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를 우리가 준비해서 올해가 4년째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쭉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대면도 하고 하는 이게 처음입니다. 사실 비대면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얼굴 마주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3월인가요? 3월에 해화관에 우리 학교에 있는 6층에 선명상센터를 이렇게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접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이제 있느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 일환으로 이렇게 이번 행사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사실은 좀 이런 행사를 하게 됐는데 조금은 좀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고 다음에는 조금 이제 3시간으로 좀 줄이고 이렇게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도 모시고 또 선명상의 전문가 스님들 또 제가자분들 그렇게 모시고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행사를 준비하는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저는 이제 선악과 대학원에서 요즘 이제 선악과가 대학원 학생들이 보통 평균 한 학기에 20명 또는 15명에서 20명씩 이렇게 오고 공부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만큼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스러운 만큼 근본적인 어떤 이 공부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목을 마음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제목이 필요하다 해서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선명상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또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 시간에도 이제 여러 큰 스님들이 선명상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런 주제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은사 스님이 양산에 계십니다. 저 경상도에 양산에 계시는데 제가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산 지가 약 한 50여 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여 년 전에 은사 스님을 뵐 때는 남남으로 만나죠. 남남으로 만나서 이렇게 스님을 모시고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렇게 한 50여 년을 이렇게 남남으로 만나서 또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얼굴 생김새도 닮아가고 말씨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또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도 닮아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 남남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아가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부도 이렇게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것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자주 보느냐, 또 어떤 것을 자주 듣느냐,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이런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내 자신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만든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주 보느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바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자주 보는 것, 듣는 것, 말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선업을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초발심 자경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일수심 천재보요 백년단물 일조진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은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1000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물건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이제 100년이라고 하면 한평생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평생을 우리가 어떤 욕심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탐하더라도 결국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선 명상에서 마음을 비워라, 방아착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집착할 것 없다. 가지고 갈 것 없는데 뭘 집착하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이 있다. 그래서 단 3일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지식과의 만남, 지성인과의 만남 이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5분만이라도 매일 앉아서 선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서 고차원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매일마다 조금씩이라도 선 명상을 하시게 되면 15분 하던 것이 욕심이 나서 30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1시간도 더 하게 되고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고 여러 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명상하는 시간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뭔가 소통이 잘 되고 사람들과의 융화가 잘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계속 드러나게 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보약이 따로 없다.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편하고 이제 보약을 먹은 것처럼 하루 일과 중에 이런 시간을 꼭 챙기게 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공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염념보리심 처처 안락국이다. 생각마다 공부하는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곳곳이다. 극락세계요. 안락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 선 명상을 공부하는 이 자체가
좋은 세계, 편안한 세계에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앉아 봅니다. 앉으실 때 이제 반가부자도 좋고 결가부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힘은 빼고 어깨 힘은 빼고 턱은 약간 당깁니다. 시선은 그 앞에 이제 그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렸죠. 집중표 그 앞에 한 가운데 점을 쳐다보십니다. 가운데 점을 쳐다보시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짧게 한 3분 정도 한번 그 자비송이라는 음악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를 자비송 1, 2가 있는데 1도 한번 들어보고 2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험과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마음과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부모님과 스승, 친척과 벗들, 함께 길을 가는 도반들 모두가 미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그 모든 분들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살피게 하소서.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미움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모든 분들을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예, 좋습니다.
자, 허리를 이렇게 좌우로도 흔들고 이제 잠깐 앉은 다음에는 몸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집중표가 도움이 되시는가요? 어떤가요? 이거는 해거 큰 스님께서 집중 청소년들 대상으로 집중 명상표를 만드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실험을 거쳐서 청소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 하루에 15분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상위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명상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표여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잠깐 선체적으로 몸을 좀 풀고 하는 건 어떨까요? 잠깐 일어나셔서 시작할 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자, 이게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팔자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반대로 돌려주고. 손 펴시고 손 허리에 해가지고 고개 돌리게 합니다. 뒤로 먼저 젖히고 앞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천천히 한 5바퀴 5번 천천히 돌립니다. 지금 빠른데 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목을 돌려봅니다.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그다음에 손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 팔꿈치가 닿도록 해서 최대한 그 뒤로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이렇게. 이 손은 이게 떼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뒤로 그 다음에 옆으로 하는 건 생략하고 옆으로 합니다. 두 번씩 이렇게 이 배를 이렇게 감싸듯이 해가지고 2번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그 다음에 오른손 앞으로 해보세요. 왼쪽 어깨에 짚고 뒤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려봅니다. 음악이 약간 틀어도 좋을 것 같네. 근처에 계시는 모든 구도자들, 아니, 저기 대사 없는 거 뒤로 돌려줍니다. 반대쪽
좀 어떠신가요? 예전에 그 제가 여기서 2000 몇 년도인가? 2003년도쯤에 여기서 박사과정 다닐 때 평생교육원에서 참선 수행하면서 여기서 이런 저기도 했었고 자아명상 수업을 하면서도 여기서 했던 곳이고 해서 제가 그 장소를 우리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분들한테 대각전에서 제가 고집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하자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죠. 이 공간이 선악과 나오신 그 국민대학교 김계천 교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상도 받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괜찮아요. 좀 에어컨 바람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정도 아시죠?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길이 8가지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정견이죠. 정견은 말 그대로 바르게 본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보느냐? 아까 이제 많은 스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그 명상, 선 명상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본다. 사진 찍듯이 탁 찍듯이 있는 그대로 본다. 사진 찍듯이 본다는 것은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딱 찍듯이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처한 그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파랗다고도 하고 또는 세상이 노랗다고도 하고 자기 그 색깔로 이렇게 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의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편견 없이 사진 찍듯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살다가 뭐 화가 난다든가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화를 내거나 한숨을 쉬고 또 그 스트레스 막 있을 때 자기가 통하는 사람하고 전화해가지고 누가 그랬다면서 막 그죠? 그러면 좀 풀리기도 하고 뒷담화요. 아무튼 그렇게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나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쇼핑을 그냥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소하는 방법은 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은데 알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하림 스님하고는 저는 이제 수십 년에 우리 학교의 선후배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부산에서 스님이 축구를 참 여기 좋아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저 부산에서 포교당을 같이 했었어요. 스님도 하시고 저도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전법도량 첫 스님하고 저하고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부산에서 그 스님들이 모임이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 불교계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있는 그래서 인연이 깊은 스님인데 축구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못 뛰면 빨리 뛰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던 축구할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까 하림 스님이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아까 있었고 또 이렇게 이 명상을 주제로 이렇게 오셔서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상황극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오온이나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은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와닿고 참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참 잘 만들었구나 하는 저도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누구나 저도 이제 그 인경 스님 수업을 저도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수업을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이 아까 고집이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새삼 느끼고 또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잘 하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좀 더 포용력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소책은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힘든 날을 사실은 꺼려하는 날을 마주 봐야 마주쳐서 직접 부딪혀서 알아차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죠?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챙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명상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하나 또 저도 애들이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나지사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해도 좋습니다. 나지사 명상이 우리가 이제 이 정견 연습을 하는데 아주 좋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데 나지사 명상이 저는 이것은 동사섭에서 제가 이것을 아주 몇십 년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거기 가면 이 연습 이거를 많이 해요. 나지사 명상 이게 뭐냐면은 이제 뒤에 말이죠. 구나 객지 감사 이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운전들 많이 하시죠. 운전들을 이렇게 하고 오늘 오시고 하셨을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갑자기 확 끼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들을 하시나요? 예? 욕을 막 뭐야 하면서 욕이 나오거나 그 스님들도 막 욕을 하는 이런 경우도 저도 봤는데 약간 욕부터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사실 이게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그렇죠. 화가 나고 또 이제 어떻게 하나요? 경적을 막 올리고 경적 막 그냥 빵빵 울리고 요새는 또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던데 그죠? 뉴스가 또 시끄럽고 보복 그죠? 운전 이런 것도 많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군화를 대입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찍는다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군화를 여기다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차가 딱 끼어들었을 때 군화. 예? 바쁘겠구나. 좋습니다. 또 그렇죠. 차가 끼어들었구나. 좋습니다. 그 정답이죠. 박수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아까도 열심히 하시더니 아주 차가 끼어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죠. 차가 끼어드는구나. 이게 그 군화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됩니다. 정견이 돼야 팔정도가 다 그냥 정견, 정사요, 정어 이렇게 바른 말이 나오고 하는 거죠. 정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이 마음 공부, 마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구나, 어떻구나 이렇게 군화 연습을 자주자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야 임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화를 어떻게 붙여야 돼요? 전에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냐 했더니 야 임마 하니까 뭐 임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즉각적인 반응이 이제 잘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감정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야이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감정적인 것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야이마라고 하는구나. 평상시에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외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이것은 마치 어떤 연습이냐면은 어린아이가 바닥에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막 울죠. 그때는 우리가 그 어른들이 모른 척하고 이렇게 피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막 울죠. 알아달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가가서 아이고 얼마 괜찮냐 어떻냐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이제 울음을 알아주니까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아까 말씀대로 뒤집어서 내 자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아이고, 그렇지. 여기다 이제 겠지가 이제 그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어떻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차가 끼어들었으면은 차가 앞으로 오는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때 이제 겠지예요. 바쁜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 감사는 뭐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사고가 안 나서 이것 다행이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돌리는 연습, 구나, 겠지, 감사 이런 것을 수시로 이제 연습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감정이나 이런 걸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나, 겠지, 감사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그래서 줄여서 나지사 명상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나지사 명상. 네, 그래서 나지사 명상을 꾸준히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구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구나. 어떤 상황에서 정견이 바로 되면은 어떤 시작이 잘 되기 때문에 구나 연습을 뭐 내가 지금 어떻구나, 상황이 어떻구나, 구나를 계속해서 하시는 꾸준한 연습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자비심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옆에 분들과 서로 이제 마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 문구는 저는 이게 그 어디지? 그 아바타 프로그램을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 서로 합장하고 인사도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같이 해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문구가 좋죠?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포용력 있는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배우고 있는 인생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은 완벽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이 기대고 이랬던 기억이 많으시죠? 근데 부모님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 어머님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대입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누구 뭐 정도 스님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다시 또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마주보고 합장하시고 같이 해봅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예, 좋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예, 평상시에도 이 문구를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형제 또는 친구들 잘 되는 분들에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저 그런 사람한테도 하시고 나중에는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한테도 저 이름을 앞에다 놓고 아무개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거 이게 선 명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니까 저런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죠. 예, 빈배라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망대해에 배를 타고 혼자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쿵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이제 오늘 이런 명상 수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막 벼르고 나가서 딱 봤는데 그 앞에는 무슨 배였어요? 빈배였던 거죠. 빈배이다 보니까 따질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없어지니까 이게 따질 대상이 없으니까 허허하고 그냥 못 적어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이야기가 이 빈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도 이런 것 같아요. 불교 공부도 결국은 상대가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이 불교 공부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제 사람과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고, 그죠? 상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괴롭기도 하고 이런 거죠. 불교 공부는 상대가 없어지는 공부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이런 모든 경전에서 다 그거죠. 상을 버려라, 상을 방아착해라, 내려놔라, 무심히 되라,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참 세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죠.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상대가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조절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잘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 부처님은 그 45년간 평생 공부하셨죠. 전법을 아셨고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부처님도 끝까지 이렇게 전법을 하시고 포교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래서 부처님 같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상대가 없어지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엄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깨달음이죠. 그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정기의 여호공,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를 마음을 호공과 같이 해야 된다. 호공은 우리가 보면 어떻죠? 이 걸림이 없습니다. 그죠? 호공은 뭐든지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허공보다도 더 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체 요심조.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해요. 그죠? 허공과 같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 부처님 경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 한번 비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삼기만 제대로 해도 내가 없어지죠. 완벽하게 부처님께 기의하면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부처님께 기의하면 내가 없어지죠. 이해가 되세요? 삼기만 제대로 하면 내가 없어지죠. 지신기명례 하는 것도 지극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예요. 그게 무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삼기만 100% 부처님께 기가 되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 자리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을 없애는 그런 공부죠. 삼기만 100%만 돼도 우리는 깨달음의 자리 간다. 바로 가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그 교진여등 5비구를 제도하실 때 바로 이런 법문을 하셔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없어지니까 바로 깨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경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없애는 거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달라라마 존자, 우리가 세계적인 스승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는 이 달라라마 존자님은 세계적인 정신적인 스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달라라마 존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불교는 두 자다, 두 글자. 불교는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무엇일까요? 자비 또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시네. 또 하심. 아까 그 어느 분이 친절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신가요? 불교는 친절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불교는 친절이다. 친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절에서 이렇게 그 법당에 이렇게 가면은 그 노부살님들이 새벽에 저기 제가 아는 절만 해도 그렇고 여러 많은 곳에서 보면 불친절한 게 참 많아요. 잘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신 분은 빼고 굉장히 그 내 자리를 새벽같이 와서 3시에 와서 자리를 맡아놨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막 난리가 법적 소송까지 막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불친절, 친절하지 않죠. 종무소 이렇게 가면 친절하신가요? 친절한 절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절도 있는데 많이 좀 친절 베푸는 게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불교는 친절이다. 그러니까 그 자비도 있지만은 자비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친절인 것 같아요. 그죠? 친절, 카인드. 친절 베푸는 이것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자비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친절한 이것이 보시를 행하는 것이죠. 얼굴에 미소를 짓고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 공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친절을 베푸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배우시고 집에 가셔서도 친절하게 여기서 일어나셔서도 나가서도 한결같이 전에 저 무문관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엑스포에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고 이렇게 감동적이셨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힐링이 되고 좋은데 그 집에 가셔서도
며칠 가실 거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어떤 분 들어보니까 버스에 타자마자 안 되더라. 여기 계시는데 타자마자 그동안 핸드폰에 있었던 거 문자 막 오고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게 항상 한결같이 그때는 또 다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제 돼가지고요.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하시는 문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듯이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딱 타게 되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내릴 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친구가 돼 있답니다. 누가 타든지 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올 때는 아주 친구가 돼서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역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 이것이 이제 진실인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불행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자주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부모님을 뵐 때마다 이런 문구를 하면 이분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지. 역시 그렇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넉넉하게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이렇게 급하게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급하게 막 심부름을 한다고 해서 막 차를 몰고 막 가다가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에서 이렇게 급하게 회전을 트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래고 해가지고 막 화를 저한테 내고 이랬는데 그때 이 문구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거 놀라지 않으셨냐고 저도 급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차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사건도 많이 있을 때도 이렇게 이런 사정을 알고 놀라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하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잘 괜찮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옆에 모든 분들이 바뀐다는 이런 사실을 선명상 이런 시간을 통해서 수시로 나를 잘 챙기고 내 마음자리를 들여다보는 여러분들이 돼서 이렇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부처님의 가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이 질문이 있죠. 네, 두 가지가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대는 서양의 명상 기법이 크게 유행하고 활발히 프로그램으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선명상과 서양 명상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같은 점은 무엇인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서양의 지금 많은 그 명상법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유행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우리나라 전통선과 차이점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든 그런 상황이 참 많은데 여타의 이런 명상법은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시중에 여러 가지 명상법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상법을 다양하게 이제 한국선을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은 한국선을 이렇게 전공이지만 한국선은 이제 가나선이고 전통선이죠. 그렇지만 이런 유행하는 이런 명상법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이런 것을 그게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을 다스리는 게 지금 요즘 유행하는 명상법이다. 그것도 아주 탁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한국 가나선이나 뭐 또 윗바사나나 이런 여러 가지는 깨달음을 추구하죠. 목적지가 깨달음을,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감정 조절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바라느냐, 이런 차이가 아마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부황삼매론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숲을 삼으라고 했는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곁에 두니 제가 죽겠습니다. 타인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면 참 좋을 텐데 반드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저도 그렇고 만나면은 이게 피하거나 또는 그죠? 우리가 배운 여기서 배웠던 알아차림, 그 아까 집이었죠, 원인, 그죠? 내 자신의 그 감정, 또 내가 받고 싶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려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아까 군화 연습을 자꾸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하고, 그 밖에보다는 나를 자꾸 들여다봐서 내가 해소가 완벽하게 되면 상대방도 바뀌죠. 분명히 바뀌어요. 희한하게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 부처님 말씀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그 사람 피하는 거죠. 피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자꾸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해서 좋은 곳에서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